네, 안녕하세요. 사학과 이희일입니다. 2022년을 잘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답변을 계속하는 컨텐츠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분 남으셨는데, 이 두 분이 되게 질문도 많으시고 굉장히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서 쭉 대답을 한번 만족스럽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시죠. 고! 최하은님, 께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학부 석사에서 역사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역사학도의 기본이란 무엇인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리자면, 어떤 일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자세,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을 하지 않는 여유, 그리고 최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다음에 아니다 싶은 그런 가능성부터 없애나가는 끈기. 근데 그 세 가지가 근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새기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고, 이건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역사학에서의 기본을 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보시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관심 있으신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 주제의 일반 역사 상식을 먼저 쌓은 다음에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접하면서 어느 부분이 다른지, 그리고 그게 왜 다른지 알아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 석사 논문 준비 과정을 예로 든다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연구 성과 검토 및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되게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이제 박사 과정을 들어가고 공부를 계속 한다면 계속 그런 부분을 계속 철저히 하면서 보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사학도이시고 역사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유튜브 구독 목록에는 역사 관련 콘텐츠가 주류를 차지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역사 채널을 아예 안 봐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역사 채널들은 저한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그 역사 사실 다 알아서 뭐 하겠어요. 저는 그것보다 재밌는 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구독 목록 같은 경우에는 밴드나 게임, 요리 채널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공부는 그냥 전 유튜브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예비 KNU 박사과정생이 생각하시는 KNU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KNU는 경북대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가서 판단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저는 계명대에 있었다 보니까 경북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근데 일단 석박사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제 연구지가 또 대구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인맥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들린 소문에 의하면 되게 엄청 빡세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어차피 피할 수도 없고 거기 가서 한번 적응해봐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북대에서 소망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엇이든 다 성취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이제 특기를 정해서 거기에 매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돈도 안정적으로 벌었으면 좋겠고, 많은 수를 바라진 않고 또 이제 좋은 사람들 몇몇을 알아가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갔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및 다른 역사 관련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계속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소하다면 소소한 거고, 또 거창하다면 거창하다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런 거 같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이걸 뭐라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엘리움 세파님이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독립운동사 혹은 민족해방운동사 연구의 수요가 비교적 있는 편입니다. 그런 영향으로 공산주의 운동사에 관한 연구도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할 텐데, 연구자는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러시아어를 연마를 하셔서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를 계속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으로서는 딱히 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딱히 좋아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약간 관심 어느 정도 가지게 된 케이스입니다만, 지금 저한테는 좀 더 일제강점기, 특히 조선총독부와 식민지 조선사회가 저에겐 더 큰 관심사네요. 바로 다음 질문. 네, 권오설은 고려공청과 고려공산당 창당에도 참여를 했고 공산주의 운동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와는 차별적인 노선을 지향을 했던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운동이 개별국가 또는 개별민족이 가지는 주권의 자율성을 경시하고 코민테른의 절대적 권위와 위계 질서에 순응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종속의 길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민 주권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고 폭력적 지배를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그거는 바로 진정한 독립운동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어려운 질문이라면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이거 질문 어려워하면은 저 이거 공부한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한번 이렇게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자유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자신으로는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또 그런 건 있어요. 조선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저는 흔히 교과서에서 나오는 독립운동가들을 마냥 좋게만 보진 않아요. 또 민족주의랑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인데, 그 민족주의자들이라든지 그 독립운동가들이 조선 독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 그 정도 역량이 있다라고 증명을 할 거였으면은 애초에 대한제국이 그렇게 망했으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제국이 무능해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그 대한제국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정치 세력을 키웠냐? 전 아니라고 봐요. 일부에서도 말했다시피 조선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내분이 너무나 심했었고, 강력한 내셔널리즘이 등장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환경도 환경인데 자기들로 그럴 능력은 없었던 거죠. 냉정하게 말해서. 반박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과 좀 다르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내셔널리즘에 의한 그 조선 독립운동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고 판단을 할 때, 러시아 혁명으로 시작된 소련과 그 코민테른의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선은 내셔널리즘에 의한 독립운동뿐만이 아니라 그냥 세상 그냥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인간 본위에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운동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코민테른의 노선이 당연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죠. 코민테른과 소련은 어떤 나라입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실제로 성공시킨 나라예요. 작동 방식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공산주의 혁명,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 뭐 이런 것들 성공시킨 나라란 말이에요. 물론 그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볼셰비키의,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의 그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좀 더 종속된 경향이 강하지만, 각 국가와 각 지역에 맞게 그 혁명 논리를 개발을 하고 다 보급을 시켰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코민테른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사회주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 저는 없다고 봐요. 민족운동가들도 당연히 민족운동가들이라든지 자유주의자들이라든지 이들이 바라는 국가상도 당연히 있고, 오히려 그쪽이 원하는 국가상이 저한테 맞아요. 하지만 그 강력한 정치력, 그리고 강력한 행동력, 그리고 강력한 응집력, 정치적 응집력, 쉽게 말해서 강한 정치적 역량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코민테른과 조선공산당 이런 쪽이 저는 확실히 더 진짜 그 자본주의를 무너뜨린다는 그 맹렬한 목적의식 측면에서 저는 이걸 되게 강렬하다. 어떻게 결과론적으로는 종속의 길이 맞긴 하지만, 당연히 저는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와 폭력적 지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프롤레타리아 지배는 쉽게 말하자면 노동자들과 일반 대중을 지도하는 그 어떤 something new예요. 그래서 그게 다 노동자들은 아니에요. 그냥 프롤레타리아란 계급이 있는 거고, 근데 그 안에 이제 노동자들도 있고 지식인들도 있고 완전히 혁명적으로 된 부르주아들도 조금씩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진정한 독립운동이라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봐야 되냐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기준이 내셔널리즘에 포함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아니면 한민족이라는 내셔널리즘, 그걸 기준으로 해야 독립운동이다라고 봤을 때 당연히 이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이 아니죠. 또 자본주의, 그리고 그 제국주의에 대한 독립, 그걸 기준으로 독립운동을 평가를 한다면 이 운동은 되게 강력한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관점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일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람마다 역사를 보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갈등을 조정하는 그 주체, 그리고 서로 살아가는 주체는 각각의 개인이라고 보는 거고, 그 개인들이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고, 그러면서 갈등도 이렇게 좋게 넘어가고, 전 그런 세상을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산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일본 제국을 극복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고 그 민족주의자들도 그렇고 각각 다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넘는 그 무언가를 제 스스로 만들면은 진짜 좋은 거고, 그냥 제가 한번 목도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런 사상의 흐름을 타서 그 역사를 서술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그래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심도 깊은 질문들이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이걸 답변을 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생각 더 보강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노력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올해, 2022년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좀 정리되는 느낌이라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를 종종 해볼까 생각을 해요. 올해 유튜브 계획은 좀 박사 과정을 보여주는 걸 중점으로 하되 1부와 2부에서 말씀드렸던 역사란 무엇인가와 그 역사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좀 더 형체화시켜서 그리고 그걸 좀 더 쉽게 약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드리고 의견을 계속 받아서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역사 공부와 그 역사 컨텐츠 제작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계속된 준비 과정이죠. 본격적인 역사 콘텐츠 준비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방식, 그리고 제 스스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아마 콘텐츠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1부, 2부 참 둘 다 긴 영상인 것 같은데 다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학과 이힐이었고요. 2022년 올 한 해도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